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모스탄 대사가 들어오죠. 7월 14일 오후 2시인데요.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모스탄 대사가 이제 뭘 하느냐. 미리 말씀드렸듯이 7월 15일 날은 서울대 트루스 포럼 초청으로 서울대 호암회관에 가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은 서울역에서 또 광장에서 말이죠. 집회를 열고 강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월 19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모스탄 대사가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민경욱 의원의 이런 얘기를 김계리 변호사도 지금 또 모처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신청을 변호인단에서도 전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스탄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접견은 변호인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이제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물론 토일은 안 됩니다. 일과 시간에 접견을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 접견으로 해야 되는데요. 물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탄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인데요.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접견을 지금 제한할 접견을 못하게 할 그런 어떤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스탄이 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접견 신청을 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스탄이 장소 변경 신청, 장접이라 그러죠. 장소 변경 신청이라든가 특별 그런 면회를 신청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스탄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7월 14일 들어와가지고 7월 19일까지 서울대에서의 강연 등등등등 그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지금 어떤 대사 자격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전 대사죠. 그런데 이 대사라는 것이요, 모스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임명이 되면 그 대사 지위가 계속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주한미 대사 이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트럼프의 어떤 전권 대사 내지는 특임 대사 뭐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대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 대사라는 지위는 계속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1기에서 트럼프에 의해서 임명된 대사라면 트럼프 2기에서도 그런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대사의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과연 교도소 쪽에서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민주당이나 정권 차원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일단은 7월 15일 날 아무래도 오후 5시에 서울대에서 강연이 있는 만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면 7월 15일 오전이나 내지는 7월 16일이 좋을 것 같은데요. 7월 14일 오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2시에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간단한 화장실 같은 것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접견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7월 15일 오전 내지는 7월 16일 정도 되면 모스탄 대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 해서 완전히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과연 모스탄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허락할지 이것이 지금 또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민경욱 전 의원을 통해서 모스탄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 허락하고 있다. 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그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변호인단에서 모선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제 모색해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대단한 센세이셔널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모선이 만나는 순간 이것이 국내 언론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하나의 중요한 또 언론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언론도 그 정도 되면 이거를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쪽에 딱 써 있는 레거시 언론이라는 데는 보도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파 자유우파의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보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우파 유튜브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모선에게 어떤 말을 했고 모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안에서의 그 말이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거기서 조금만 의미 있는 말만 나와도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겁니다. 가사 말이죠. 거기서 뭐 특별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인사성 말만 오간다 하더라도 그 만남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갇혔는데 이제 내란범으로 갇힌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직권남용이니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 파편에 불과하고요. 결국 내란범으로 갇힌 겁니다. 그럼 내란범으로 갇힌 이유는 뭡니까?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 계엄을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계엄이 이유가 무엇이고 또 뭐 애안까지 이제 거기다 엮어가지고 하려는 이유는 이게 내란으로 몰고 가기가 지금 어렵다는 걸 저들은 아는 거예요.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애완까지 해가지고서 엮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박해,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스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브라질의 룰라에 대해서 너 부정선거했지, 너 그리고 전임 대통령을 기소해가지고 재판하고 있지, 너 나쁜 놈이야, 관세 50%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우리에게 관세를 때리고 있고 그리고 또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둔비도 올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환수 어쩌고 떠드는데 이것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시작전권 환수 이게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고 미군이 철수하는 일까지 생기고 미군을 철수하면서 관세를 100% 때려버릴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라고 하는 이 테마와 어울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재명을 갖다가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자로 트럼프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떠나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관세를 때려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디스카드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스탄이 트럼프의 지금 대사라는 점에서 지금도 물론 측근이죠. 고든창하도 계속 연결돼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모스탄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신청을 지금 한다는 건데 접견을 했을 경우에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강시엽입니다.